그러면 저희 첫 번째가 바로 김상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오케이, 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막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늘 떨려요, 이 자리는. 다른 회사에서 발표하거나 뭐 발표할 기회가 많은데 이 자리는 유독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PG데이 서울 그 1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깐 앞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의 디테일한 안쪽 이야기들입니다. 시작이 2016년부터 2025년 딱 올해로 진짜 딱 10번을 진짜로 10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거 없이 그 코로나 시절 때도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제 기억이 왜곡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사회 보신 분이 우리 딱 한 10년만이라도 해보자,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해보자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결국은 10년을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어떨 때는 한 10분만 오신 분들도 있었고 어떨 때는 거의 한 1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진짜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어오게 되는 전체적인 이제 약사죠. 약사가 딱 요만큼인데 이게 보통 그 PPT 장표 쓰면은 이제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씁니다. 10년 동안 약 50시간 정도, 그 다음에 65개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발표 가운데 한 5% 정도가 기업들의 홍보들이었었어요. 뭐 오로라 DB는 어땠고요, 그렇죠? 타란툴라 DB는 오늘도 있는 타란툴라 DB는 이렇고요, 뭐 이런 홍보가 15% 최대 다 계산해봐도 한 20%를 못 넘게,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 모든 발표는 전부 기술 발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 발표로 아마 제가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집착했던 세미나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뭐였냐면은 그 자료들은 로그인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권한 없어도 무조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인터넷 초창기의 철학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이 전부 인터넷에 공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pgday.postgresql입니다. 이 사이트가 작년에 홈페이지였고요. 이제 여기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흔적들이 쭉 해마다 했던 행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들의 발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DB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DB를 조금만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지금은 그 뭐 오로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저기 엑셈이나 티베로나 맞죠? 티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아주 고급 문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의 고급 문서들은 거의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18명의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18명의 봉사자들이죠. 쉬운 표현으로. 이름은 거창하게 준비요인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무급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술값 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했던 그 돈 한 푼 받지 않았던 사람들. 네, 대표적인 있는 분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착각하고 싶은 게 제 착각인데 착각하고 싶은 게 이들이 저의 카리스마에 빠져서 따라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합니다.
이제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해요. 이 가나다 순인데 하필이면 제가 제일 1번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김상욱, 김용욱, 김현기, 박근혜, 박진우, 서정대, 신기배, 윤성재, 이승희, 이의진, 이지호, 이영채, 장병진, 장원영, 조재환, 지현명, 천정배,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호명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어디 갔어? 저 아저씨. 예, 예. 이분들이 없었다면 진짜로 아마 10년 못 왔겠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잠시 한 5초 정도만이라도 잠깐 이렇게 고인을 위한 기도, 묵상 같이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초창기에 우리 PGD에 하자.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이거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도 여기 같이 있거든요. 이 장병진 님인데 잠깐만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행사가 이제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이런 행사가 그냥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어마무시한 뒷 작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장소 협찬도 해야 되고 기념품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사람들 조율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시간들이 저 50시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 50시간 중에 한 25% 정도는 술 마시면서 수다 뜬 이야기도 포함되겠죠 아마.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전역, 이걸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 게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떨 때는 역삼동에서, 어떨 때는 홍대에서, 어떨 때는 서초동에서 이렇게. 왜 그랬냐면은 기업 중심의 행사가 아니어서 그 장소를 구하는 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해마다 장소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몇 해 전부터는 이제 이 한빛 미디어에서 하시려면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편해진 케이스인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이 장소도 좁아서 못 하게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6개의 기업이 KTDS, 그러니까 저 DS, 그 다음에 저쪽이 어디였었지? 오렌지팜도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기 우한 형제들에서도 도와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나이파,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있죠. 그분 쪽에서도. 그래서 그쪽도 아직까지도 인연이 닿아서 계속 저희들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인연이다. 그러니까 정부 산하 쪽 기업하고 단체하고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12개 기업이 행사 기념품 간식 발표회 회식비 등을 지원해 주셨어요. 쭉 언급해 드리면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에 KTDS, 락플레이스, 비트나인, 인젠트, 그다음에 한빛미디어, 오렌지팜, 가이아3D, SPL 게이트, 그다음에 유엔넷, 우한 형제들, 메가존, 엔터프라이즈 DB를 아직 언급 안 했네요. 엔터프라이즈 DB 한국지사, 그 다음에 VM웨어 쪽. 이제 지금 브로드컴이 됐죠? VM웨어 쪽에서도 도와주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 말을 꼭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보통의 IT 컨퍼런스에 꼭 빠지지 않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분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발표는 하러 오셨었어요. 발표만 하고, 그만큼 저희들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첫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DS 쪽에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쪽에다가 이런 행사를 커뮤니티 행사를 할 거다. 비영리 행사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후원을 해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이 회사는 나한테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DS가 얻는 이득이 뭔데를 네가 나한테 설득을 시키면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만큼 기업 논리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이 만약에 이 행사를 보고 아마존이 이쪽에 아주 어마무시한 행사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계산을 할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전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여기 있네. 네이버도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카, 음, 카카오는 좀 있었긴 했는데, 아니, 있을 때 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이 행사에 한국 엔터프라이즈 TV, 그 한국 지사, 이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꼬박꼬박 아주 풍성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IT 하시는 분들 안에 내부적으로 소문난 게 이 행사는 오면은 무조건 많이 챙겨갈 수 있다. 옷이든 가방이든 뭐든 많이 챙겨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이제 저기 열려 있거든요. 행사 분들이. 그럼 다 챙겨서 싹 이제 집에 가죠. 그분들이 빠지거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현재 금액으로 따져서 이 회사 10년 동안 300만 원만 썼어요. 300만 원을 만들어냈고 300만 원만 썼어요. 그게 초창기 2016년, 17년, 18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그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돈이 흘러가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커지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안 흘러가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랬는데 한 3년을 해보고 났더니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돈을 만져서 흘리는 게.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어떻게든 빵원의 행사를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하고 좋다. 몇몇 분들이 좋다라고 하고 한 2018년부터는 쭉 지금까지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고 한 푼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흘러왔습니다. 이게 전부 이 두 줄에 도와주신 법인들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사진 찍는 거 뭐 기록하고 하는 걸 잘 못해서 잘 안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전체 페이지를 뒤져서 이제 쭉 보니까 한 500분 정도, 한 500, 중복 포함해서 500분 정도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원래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0분까지요? 그래서 이제 행사 흔적들 여기 저 멀리 계시는 분은 안 보이겠지만 몸빵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행사가 실제로 그 노동이 들어가요. 짐도 나르고 막 설치하고 막 하는 그게 완벽하게 무급으로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물론 저분만 한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하셨습니다. 1회 때 플랜카드도 붙였고요. 이거 왜 지금 여기 사진에 공개했냐면은 1회 때는 행사처럼 했었어요.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났더니 쓰레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간판도 안 한다. 종이도 안 찍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나서 행사 끝났을 때 어떠한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게 또 제 욕심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부탁으로 오늘도 이 자리를 한빛미디어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거든요. 한빛미디어에서.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는데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청소를 안 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 올 때의 모습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만든 쓰레기들은 각자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오시겠죠. 와서 봤는데 주말에 아무 일 없었었네. 뭐 그냥 늘 있던 모습이네라고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분한다고 고생 꽤나 했었어요. 저 연도까지 박혀 있어가지고 뭐 쓰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안 되고
완벽한 생활 쓰레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경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찍었던 그 뭐지? 기념 사진 이렇게 남겨놨고요. 이 부분이 준비위원회 이제 모임이었어요. 첫 번째 모여서 회의답게 우리 회의하자라고 해서 회의답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번에는 기념품 뭘로 할래? 돈은 받을래 말래? 시간은 언제 할래? 뭐 이런 아주 자잘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흔적들이에요. 뭐 그 뒤로도 10년 지니까 어마무시한 사진들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잘 안 남겨놔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행사를 한다고 하고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베큐um을 어떻게 해요? 뭐 테이블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가면 뭐 주나요? 그 다음에 왜 행사비 안 받아요? 행사비 안 받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드웨어에 없는 이야기들을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이거였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념품 뭔데요? 였고요. 세 번째가 그 입장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게 가능하지? 라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썼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던 모든 분들이 진짜 무급으로 했거든요. 무급으로 했고 자기 시간 냈고 자기 했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그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은 지금 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가 이만큼만 뜯어도 다른 데서는 10만 원 주세요. 뭐 50만 원 주세요. 뭐 TV에서는 몇백만 원 주세요. 이러는 흘러가는 세상에 우리는 발표비 안 드려요. 와서 발표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하세요. 라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한 유재근이라는 분은 그분 이름은 진짜 안 까먹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뭐죠 주니어들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문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고급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공례로 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속에서 이게 가슴에서 이렇게 따뜻해지죠. 뿌듯해지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쓸데없는 자기 착각으로 이거는 나의 카리스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준 거야. 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어떤 분은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기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저처럼 DBA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스러웠던 거는 다들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10년의 이야기고요. 이제 딱 이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다음 10년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해왔어요. 잘 해왔고 지금 PGDA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PGDA 파리였, 뭐 PGDA 뉴욕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PGDA 네팔, PGDA 인디아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바뀌고 있어서 그 추세에 맞춰서 이제는 PGDA 코리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게 행사가 워낙 작은 행사고 그 오타쿠들만의 행사라서 PGDA 코리아라고 한다고 해서 부산에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처음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PGDA를 대전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기 쉬운 가장 쉬운 장소인 대전에서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죠. 대전에서 하면 서울 분들이 안 내려간다. 그래도 지방을 버리고 서울을 이러면서 이제 된 게 PGDA 서울이었는데 하여튼 이름은 하여튼 전국적으로 조금 더 하면 좋겠죠. 근데 비영리 단체라서
좀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하나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뭐 대학교 행사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 대학교 IT 행사에 우리도 같이 할게요. 뭐 그다음에 다른 그 포스포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 포스트그레스하고 관계되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한국 지리 쪽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포스트 GIS랑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그 포스포지 행사도 나름대로 아주 유서 깊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업 같이 하는 행사도 못했고, 그 다음에 꿈 하나가 뭐였냐면 또 그 MySQL 쪽들, 마리아DB 쪽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픈소스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나름대로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뜨는 자리를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게 PGDA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누군가가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냐면 10년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1년에 한 번 하는 딱 행사거든요. 그것도 반나절 잠깐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를 굳이 PG 벡터의 죄송합니다.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발표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막 깊은 이야기가 왜냐? 이제는 GPT도 있고 뭐 다른 기업들의 고급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PGDA 코리아를 행사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진짜 작년에 했던 말처럼 파티 형태가 되고 뭐 디너 파티 형태가 되고 해서 뭐 같이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유익한 자리이기보다는 즐거운 자리였으면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안 오겠죠. 자기의 이 행사, 이 PGDA 서울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버리는 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짜 저의 꿈. 제발 부디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이 탁 갑자기 혜성처럼 탁 등장해서 자, 나도 이 PGD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탁 등장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사람들이 보더니만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가벳 이야기로 나왔는 게 뭐냐면은 원래 10월에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PCDA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그 스티커 500장을 찍었대요. 500장을 찍고 갖고 갔는데 다 팔렸대요. 포스트그레스랑 관계도 없는데. 그죠? 거기 그냥 단지 스노우플레이크가 포스트그레스를 합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은 귀신같이 아는구나. 나만 모르고 있는구나. 이게 돈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문장.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마 이 행사도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나중에 됐을 때 저 행사는 돈이 돼 라고 하는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이 요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 보통 저는 아까 그 성재님이 아주 고급 문장으로 이야기했던 다음 세대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문장이 저의 표현은 저거였었어요. 물론 저 아들아는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면은 페이스북에도 가끔씩 올려놓는 이야기인데 가끔은 아니죠. 딱 한 번 올렸죠. 지금 현재 올드 소프트웨어들 가장 대표적인 HTTPD 아파치 웹서버죠. HTTPD, 그 다음에 MySQL, 포스트그레스, 그 다음에 뭐 OpenSSL, 뭐 이런 올드 소프트웨어들의 개발자들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순이 넘어가고 있고 이들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모두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허리 아파서 의자에 못 앉게 되면 개발이 중지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마도 분명히 그 다음 세대들은 충분히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다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이 돈 되는 거 빼고 가장 이슈긴 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도 이제 몇 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좀 왔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지금의 소프트웨어들 아주 성숙도가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죠. 성숙도가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의 열정들, 뭐 자기의 철학들, 그다음에 사회 공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컨트리뷰팅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거 내가 돈 안 나오는데 이걸 내가 왜 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멘트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까지가 다. 이게 마지막 장표고요. 2007년에 우리나라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다비드 칼리라는 분의, 그리고 세르주 블로크라는 분의 그림으로 안수연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 아이들 동화책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동화책. 맨 마지막 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고 끝 해놓고는 X 아니야 끈이야 라고 했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은 한번 아마 지금은 안 팔릴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면은 그 회사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꽤 많은 생각을 할 만한 아주 감명 깊었던 책이었는데 끝까지 감명 깊었었어요. 맨 마지막이 이 장면이었었어. 제 발표가 이제 마지막 상표로 끝났는데 결국은 이게 또 이어지겠죠. 또 이어지고 하겠죠. 거기에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방금 좀 늦게 오신 분이 있는데 늦게 오신 저분도 그 포스트그레스 9호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주변 사람들 떠들어주고, 그리고 이거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하고, 그런 활동들, 여기 계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못 왔는 또 돈 번다고 못 왔던 분도 있거든요. 그분도 이름에 있었는 그분도 참 아쉽죠. 오늘 같은 자리에 못 와서. 돈 번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의 도움들이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들, 수많은 법인들, 또 물론 법인들은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자기 기업 제품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 활동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튼 저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입장이니까 정말 고맙고요. 또 더 욕심이 있다면 이제 또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네, 감사의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